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이제 그 서울행정법원의 배당 의혹을 밝히고 수사해라.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배당 의혹이 있습니다. 서울행정법원의 그 좌파 판사들이 덕실덕실하다.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주영은 이제 그 행정법원의 수석부장 판사거든요. 이주영 이자가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MBC PD 수첩 과징금을 때렸잖아요. 그런데 PD 수첩이 대선 앞두고 대통령 선거 신앙님하고 이제 김만배 씨 거래 있잖아. 뉴스타파. 이렇게 보도한 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대선 개입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때렸는데 그 사건에서 이제 이주영은 이제 수석부장 판사가 MBC 손을 들어주고 이제 과징금 취소하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방통위가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. 방통위가 이제 재적이 5명인데 3명 이상 돼야지 왜 2명이 하느냐. 민주당이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데 추천을. 이런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게 수석부장이단 말이야. 이주영. 수석부장이 배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수석부장이. 그래서 제가 여기 의심을 하는 거예요. 배당은 이제 법원장이 하기도 하고 수석부장이 좀 관여하나? 이런 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. 수석부장이니까. 이주영. 이자가 이제 진짜 말이 안 되는 판결이잖아요. 왜냐하면 이게 방통위가 2명밖에 안 되는 게 누구 책임이냐고. 지금 최민희가 안 하고 나서 민주당이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. 최민희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지가 사퇴해버렸거든, 후보 자리. 대통령은 물론 결격자를 임명 안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니까. 그러면 이게 2명이 돼 있으면 2명 중에 과반이니까 이게 합법이라는 게 헌법재판소나 과거에 고등법원 판결이 좀 합법이라는 거였거든. 2명이 해도. 그런데 갑자기 2명이 위협하다. 처음으로 한 게 하급심에서 더욱더 1심 아닙니까? 행정법원. 이걸 한 게 이주영 수석부장이 혹시나 배당에 저는 뭔가 의혹이 있지 않나.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. 행정법원장도 마찬가지지만. 왜 그러냐면 이주영요. 이 판사는 어떤 판사냐? 1972년생인데 72년 고향은 이제 경기도 안성입니다. 안성. 그리고 이제 연수원이요. 저보다 1년 후배 29기예요. 판사가 수석부장이 1년 후배 29기인데 연수원. 이 사람이 이제 인천의 안성여자고등학교 나오고 한국 외국어대 불어과 나와가지고 이제 29기로 판사로 왔는데 수석부장 이게 김명수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. 김명수 때 아마 이게 인사가 아직 남아있다면 잔재가 임기가 2, 3년씩 하니까 김명수 때. 그러니까 이제 이자들이 행정법원에 대거 배치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8, 19분 이게 재판할 때마다 지금 이게 정부기관이 패소하는 거예요. MBC나 다 이기는 거예요. 100%.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이주영 수석부장이 판결한 MBC PD 수첩에 대해서 과징금 취소, 여기 2인 체제가 위협이다. 아예 이런 게 판결도 지금 항소해놨거든요. 말이 안 되는데. 근데 이번에 더 황당한 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바로 이게 배당 의혹입니다. 배당 의혹입니다. 뭐냐? 얼마 전에 MBC 박문진 이사 가처분 기억나시죠? MBC 박문진 이사를 이진숙 위원장이 딱 임명을 하니까 박문진. 그때 사건이 2개가 있었잖아요.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 3명이 가처분한 게 있고 또 지원했다 떨어진 사람이 한 게 있는데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재판이 그거는 이겼어요 또. 그거는 이제 방통위가 이겼잖아요. 그런데 말이 안 되게 지금 박문진 이사들, 권태선 이사장 이자들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이자들이 제기한 가처분에서 인용돼 버린. 그래서 지금 박문진 이사들이 임명을 못하고 있잖아. 효력정지대가 1심에. 근데 그게 이제 고등법원에 가 있다 있잖아. 항고. 그 사건의 판사가 강재원이다 말이야. 강재원. 이자는 제가 잘 알죠. 영남대 넣었으니까. 제가 영남대 교수를 했기 때문에.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되게 유명한 좌파단 말이에요.
강재원, MBC 박문진 이사를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들이 재판 거는 거 이거는 각하식이 되거든. 왜? 지금 박문진 이사들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해관계 없잖아요. 반사적으로 몇 달 더 하는 거잖아. 근데 이걸 인용해 준 게 강재원인데 이 자가 이게 어떤 자냐? 강재원이는 이제 그 72년 내나 똑같고요. 72년 고향이 경산이에요. 그러니까 영남대 경산. 그 다음에 기수가 좀 낮아 31기입니다. 연수는 31기. 그 다음에 경산고등학교 영남대 법대 나왔잖아요. 영남대. 제가 영남대 교수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판사인데요. 엄청나게 그 운동권 좌파 판사인데 이 자가 말도 안 되게 다른 재판부에서는 아니 그냥 신청해가 떨어진 사람이 재판한 다른 재판부는 이겼는데 방통위가. 그런데 오히려 이 재판부에서는 현재 그 박문진 이사들이 신청한 걸 인용해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박문진이 마비돼 있잖아. 박문진 이사들이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이 판결한 게 강재원 판사다 말이에요. 12부의 부장판사. 자, 그런데 요거하고 이게 구조가 똑같은 게 KBS 이사죠. 왜?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박문진 이사도 바꾸고 그 다음에 KBS 이사도 바꾸고 그때 그랬잖아요. 그 다음에 민영상 코바코 원장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최철호 PD도 임명하고 하루 만에 다 그때 그 이진숙 김태규 부위원장이 둘이가 했잖아요. 그게 KBS 이사는 그때 방통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. 근데 요것도 가처분을 걸었단 말이야. 요것도 이게 그 KBS 기존의 그 이사들이 2명이 했다. 이진숙, 김태규. 이래가 이게 똑같이 가처분을 걸었단 말이에요. 근데 보세요. 자, 이게요. 우연인지 보세요. MBC 가처분 인용해 준 게 12부라 했죠. 12부. 근데 KBS도 구조가 똑같죠. 근데 이게 12부로 갔다. 이게 우연일까요? 지금 어제 그 국감에서 신진우 부장 이재명이 따지는 거 봤죠? 수원에 반부패부가 2개밖에 없어. 신진우 부장이 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2개밖에 없어요. 반부패부 전담은. 근데 이걸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뭐라 했습니까? 이걸 로또 복권 추첨하듯이 무작위로 이게 전자 추첨해가지고 이재명 사건을 다시 신진우 부장한테 갔단 말이에요. 그건 그럴 수 있지. 왜냐하면 이게 반부패부가 전담이 2개밖에 없으면 50% 확률이잖아. 그럼 이게 뭐 동전 던지면 앞에 신진우한테 갈 수 있죠. 뭐 이재명이 억울할지 몰라도. 근데 행정사건이 배당이 그래 될까요?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. 예를 들어 행정은 전부 행정부잖아요. 1부, 2부, 3부, 12부까지 벌써 있잖아요. 제가 몇 부까지 있는지 확인 못했지만 또 13, 14 또 있을 거예요. 그거는 몇 부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왜 행정법원이니까 여러 개 있단 말이야. 지금만 봐도 12부까지 있잖아. 벌써 12부. 이걸 위원회에서 추첨해가 배당한 게 과연 강재원한테 또 왔을까?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. 그럼 이게 뭔가 이게 그 의혹이 있어서 일부러 이게 강재원한테 보낸 게 아닌가? 왜? 좌파 판사고 MBC도 인용해 줬으니까 KBS도 인용해 줄 거다.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? 이런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. 보통은 이게 법원장들이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수석부장이 있으면 또 수석부장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석부장 이주영 판사도 의심이 간단 말이야. 왜냐하면 이게 2명이 위원이라 했거든요. 과정관 PD수첩. 이걸 저는 밝혀보라 이거지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건이 어제 국감에서 문제됐는데 이 사건이 그 현재 그 방통위가 판사를 바꿔달라고 이제 그 기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. 그 기피 신청을 강재원 판사를 바꿔달라. 왜? MBC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건 똑같은 쟁점이니까 2인 체제. 그럼 이게 보나 안 보나 방통위에 패소할 거니까 이거는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했는데 이게 고등법원에 가 있어요. 어제 그 고등법원의 그 윤관 대법원의 아들이죠. 그분이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게 기피 신청이 사유가 있는 이유가 있느냐 심리 중에 있다.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난리쳐가지고 왜 이거 빨리 기각 안 하냐? 뭐 한 달간 거냐? 왜?
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 강제원 판사가 하는 게 좋잖아요. 그럼 KBS도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. 이게 지금 난립니다. 기피 신청이 고등법에 가 있는데 저는 제 주장은 이 기피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진다 봐야 돼요. 이거는 신진우 부장 이재명하고는 케이스가 틀립니다. 이거는 완전히 2인 체제 쟁점이 100% 똑같은 거예요. 공범하고 이게 틀립니다. 거기다가 저는 더 나아가서 그 배당을 고의로 이 부여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게 재배당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확률적으로 2개 중에 하나 가는 거하고 이게 10몇 개 중에 하나 가는 게 쉽습니까? 10몇 개 중에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거기 가는 게 쉬우냐고 확률적으로. 제가 제기하는 의심이 합리성이 있잖아요. 확률적으로.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때문에 지금 KBS가 오늘부터 또 파업하고 난리잖아요. 왜? 기존의 이사들이 지금 이번에 임명된 이사들 있잖아요.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임명한 이사들이 이제 사장을 선임하거든요. KBS는 이사에서 사장을 뽑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왜 사장 후보로 여러 명이 넣었잖아요. 뭐 기존에 있던 박민 사장 포함해서 또 이제 9시 뉴스 앵커하던 우리 박장범인가 뭐 이런 이제 세 분이 사장 후보로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막 KBS 민노총 노조에서 야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직무 또 가처분이 인용될지 모르는데 왜 뽑니? 이래가 지금 파업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. 제가 이제 KBS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시스템을 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제기하는 의문은 왜 MBC에 인용했던 좌파 판사가 어떻게 똑같이 KBS도 맡게 되는지 이걸 과연 이게 무작위로 전자 추첨했는데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의도적으로 이게 배당을 일부러 거기 했는지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우연에서 됐다 한들 그 확률적 낮다 보는데 그래도 이게 기피 신청서는 사유가 있다 봐요. 왜? 정점이 똑같은 걸 한번 판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KBS 보기는 어렵다. 뭐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. 지금 이재명 측은에게 민주당은 그 2개밖에 없는 걸 전자 추첨한 걸 가지고 신진우한테 됐다고 지금 몇 번째 난리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도 이걸 문제 삼아야죠. 그거는 전자 추첨한 게 맞거든요. 그러면 이거 제가 전자 추첨했다면 어느 정도 이게 인정하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의혹도 철저하게 밝히고 이런 이제 행정법원의 판결들이 너무나게 어떻게 10몇 건, 20건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100% 이깁니까? 이거야말로 진짜 저는 문제가 있다. 이런 정치 판사들이 참 심각한 우리 사법 문제다. 조희대 대법원장님 빨리 행정법원장이나 수석부장 이런 좌파 판사들부터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